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즐거운 경매 온라인 트레이닝 멤버분들을 위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이 과정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밑에 설명란에 남겨드릴게요. 자,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영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꿈꾸는 우리 가족님 물건이에요. 2019 타격 28845. 인천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 3억 4,200에서 1회 유찰돼서 2억 3,94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지권 미등기라고 빨간색으로 써있죠? 이게 뭐냐? 대지권이 등기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은 등기부 등본에 대지권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감정평가상에 토지 가격이 들어가 있으면 별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혹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양 대금을 다 납입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분양 대금 완납 확인 요함 이런 문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대지권이 미등기 되었다라고만 씌어져 있고 감정평가 현황에 토지 가격이 포함이 되고 있어서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 집만이 아니라 다른 집들도 다 토지 미등기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을 거예요. 현장에 가셔서 이 집 말고 다른 집들도 다 토지 미등기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만 인근의 공인중개사에서 한번 살짝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자,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밑으로 소멸. 이 집에는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이에요. 질문 내용이요. 5년 내외에 안정적으로 임대 후에 시세 차익을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로 임대 후에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지하철이 가까이 있고요. 검단 일반 산업단지가 인접합니다. 권리분석은 깨끗합니다. 문의사항은요. 대지권 미등기 기재. 예, 말씀드렸어요. 별 문제 없는 물건이에요. 토지 가격이 감정가에 포함이 되어 있죠. 건물 등기 사항에 압류 지분으로 서울, 인천, 세무서, 대한민국이 있고 소멸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해세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될까요? 당해세 상관없어요? 당해세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받아가야 될 그 배당금을 먼저 세치게 하는 아이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만 당해세를 신경을 쓰고요. 지금은 세금이 얼마가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임차인이 없잖아요. 임차인이 없으면 우리가 배당을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하면 말소기준 권리만 보고 그 다음 것들까지 보실 필요가 없는 권리상으로 깨끗한 물건입니다. 어떨 때 신경 쓰셔야 된다고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는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임차 내역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깨끗한 물건이에요. 네, 두 번째 물건이요. 34720 김포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 3억 1,400에서 1회 유찰돼서 2억 1,98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59제곱 전용 18평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5월 3일 근저당이 있고요. 밑으로 소멸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는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2018년 8월 22일에 전입을 했죠.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후순위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고요. 확정일자 받았고요.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 중에 늦은 날짜, 우선 변제권 날이죠. 그래서 8월 22일이니까 을 13과 갑 4 사이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보증금이 1,0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네요. 보증금 1,000만 원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배당을 받게 되겠죠. 전액 75로 살고 있는 소액 임차인은 전액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안정적으로 임대 후에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주 환경이 우수합니다. 초등학교, 학원과 지하철, 마트, 권리상으로 깨끗한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차인이 있으나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 보증금 배당이 가능하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맞아요. 만약에 최우선 변제권이 미성립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 가정하지 마세요. 그거 가정하면 엄청 이거 굉장히 소설을 쓰게 되거든요. 일단 가정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다음부터 가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정을 했을 때 최우선 변제권이 성립이 안 한다면 임차인은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건이 만족하여 우선 변제권도 확보하였지만 대항력이 없고 확정일자가 늦어 배당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그렇죠. 늦으니까 앞에 다 배당을 받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배당을 받는 거죠. 남는 금액이 없으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은 이렇게 근저당이 이렇게 있는 집에 보증금을 많이 주고 들어오지 않죠. 뭘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사기를 당했거나 이런 분들만 이렇게 근저당이 많은 이 곳에 임차인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깨끗한 물건이고요. 자, 2019 타경 3116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3억 1천만 원에서 1회 유찰돼서 2억 4,800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용 17평. 자,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에 말소기준 권리가 있고요. 밑에 근저당들이 있어요. 자, 이 집에 점유자가 있네요. 이 임차인은 전입이 2007년이에요. 2007년 9월 14일.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 2018년보다 훨씬 빠른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고요. 확정일자 15년도에 받았어요. 15년도 12월 23일.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했어요. 확정일자가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근저당보다는 빨랐네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분은 15년 12월 23일이니까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되겠어요. 이 집이 낙찰가가 1억 3,500 이상이라면 살고 있는 점유자 이땡땡 씨는 보증금을 전액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지킬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자, 이 물건이요. 거주 환경이 우수합니다. 깨끗한 권리 분석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맞아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임차인이 있으나 보증금 배당이 예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당 요구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 연기 신청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조심할 일은 없는지요? 네. 배당 요구 종기 연기를 신청을 했는데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여기 다 배당 요구를 제 날짜에 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대부업체로 근저당이 있는 경우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경매 과정에서 문제 없나요? 네, 문제 없어요. 우리는 채권자랑 만날 일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에서 배당만 받아가는 거지 낙찰자가 만나는 사람은 점유자뿐이에요. 채권자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점유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을 명도를 하면 되고요. 나머지 이 사람들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당해세는 물건이 위치한 지자체에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이며 주로 재산세, 종부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압류의 경우 스피드 옥션에서 건물 등기 사항에서는 소멸로 표현이 되어 있어 당해세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래 내용으로 기준으로 판단하려면 세무이과 징수과에 문의를 해야만 알 수 있나요? 이게 스피드 옥션에서는 세금이 있어도 소멸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소멸이라는 것은 사실 등기부 등본상에서 소멸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멸은 이 임차인한테 배당이 먼저 가고 안 가고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멸이고요. 여기에 써 있는 소멸은 등기부 등본상에서
빨간색으로 지워지느냐 안 지워지느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멸이에요. 소멸이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한데 비슷하니까 그냥 저는 특별히 설명 안 하고 소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당해세가 있을 때 소멸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한테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당해세가 있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세무과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안 가르쳐 줍니다. 개인정보 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로 해서 안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입찰하기 곤란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근래에는 많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물건 꼭 해야 되는데 세금에 대한 내용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아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점유자, 임차인하고 같이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인, 이해관계인만 알 수 있거든요. 임차인한테 당신의 보증금을 세금이 다 세치게 할 것이니 나랑 같이 가서 확인합시다라고 말해서 가면은 알 수는 있는데 참 그렇게까지 할 만한 물건들이 별로 없다는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예, 이것도 똑같아요. 임차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임차인이 안 가르쳐 주시겠죠? 이게 어렵죠. 그러니 이런 물건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이런 물건 하시냐고요. 하시다가 하고 싶으시면 그때 돼서야 도전하셔도 좋은데요. 처음에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으로 그냥 공부하세요. 이거는 제가 책에다가 예시를 들려고 막 찾아서 한 거거든요. 실제 물건에서는 그런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물건들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훈버님 물건입니다. 2019 타경 104266. 104266 맞나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군요. 네, 번호가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2019 타경 104266.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다세대 빌라예요. 2층이네요. 이렇게 빌라는 2층이 제일 로얄층입니다. 빌라는 4층이 제일 안 좋아요. 4층까지 못 올라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감정가 2억 1,100만 원에서 2회 유찰돼서 1억 3,504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전용 18평이고요.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말송이 좀 걸리는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이 있고요. 밑으로 압류, 예, 이거는 이제 세금이네요. 압류가 있고요. 자, 이 집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임차인은 2016년 6월 13일에 전입을 했습니다. 2016년 6월 13일이니까 이 근저당보다 앞선 빠른 전입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 전입, 확정, 배당. 배당은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을 가졌어요. 우선 변제권을 가진 이 임차인 1억 6천만 원이네요. 보증금이. 그런데 여기 미배당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떴죠. 자,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죠. 그래서 보증금을 다 전액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1억 6천만 원보다 더 낮으면 그러면 모자르는 금액들 1억 6천만 원보다 낮으면 그 모자르는 금액들을 인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떴냐? 지금 최저가가 1억 3,500이잖아요. 1억 3,500을 기준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최저가로 낙찰이 되게 되면 배당금 1억 3천 약간 금액이 다르죠. 그 신청할 때 드는 경매 신청 비용을 빼고 그래서 배당금이 이렇게 되고 못 받은 배당금을 인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낙찰 가격이 1억 6천만 넘으면 전액 다 배당을 받을 겁니다. 자, 볼게요. 명도 후에 임대 시세 차익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실거래가 내역이 전월세가 둘 다 저조하고 지하철역 입지는 좋으나 명도 후에 최근 물건 실적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아서 강제 경매 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
1억 6천인데 배당금과 미배당금 금액이 의미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낙찰 가격이 1억 6천만 넘으면 미배당금 금액은 생기지 않아요. 다 배당 받으실 겁니다. 1억 6천이 안 된다면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 이 물건은요. 1억 6천만 원 이하의 가치가 있으면 입찰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최소 1억 6천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경매를 시작한 진행 비용까지 더해서 1억 6천 한 2, 300 정도는 돼야 이 물건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이하라면 이 물건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낙찰이 얼마에 되든 결국은 인수를 해야 되니까 말이죠. 선순위 임차에 있는 물건들은 다 그렇습니다. 배당받는 우선 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들은요. 그들의 보증금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입찰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물건의 가치가 1억 6,300 이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물건은 2019 타경 6637이에요. 천안시에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감정가 1억 5,500에서 1회 유찰돼서 1억 85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말소기준 권리 먼저 찾을게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이 있고 밑으로 압류, 다 세금이네요. 세금들이 압류가 들어왔어요. 자, 이 집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둘이 있는데요. 이 둘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명은 신고를 했고 한 명은 신고를 안 했죠. 이 사람은 되게 오래전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이분이 예전에 전입을 했던 임차인인데 이분이 주소를 안 빼가면은 이런 모양이 생겨요. 2년 전에 들어왔던 사람인데 주소를 안 빼갔네요. 그리고 신고 안 했으니까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전입 세대 열람을 했을 때 이름만 남아있는 사람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 임차인은 이 신땡땡님이실 거예요. 전입은 2019년 2월 25일에 했어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후순위 임차인이고요. 확정일자 없습니다.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했어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 변제권은 없죠. 하지만 소액 임차인이고 전입 배당 요구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500만 원 최우선에서 배당 받으실 거예요. 자, 질문 내역이요. 지하철역 도심 입지 좋은 곳에 있습니다. 명도 후에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거주 중이며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하여 효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임차인에게 배당이 되는 걸까요? 네, 이분은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최우선 변제권을 가졌어요.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전액 다 배당될 거예요. 자, 모의 입찰을 1억 1천으로 했는데 낙찰로 제가 임차인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해야 명도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추가로 돈을 주는 것을 인수라고 하는데요. 인수는 선순위 임차인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고 전에 배당을 법원에서 받을 거죠. 선순위 임차인 중에서 법원에서 못 받는 경우에만 인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2주차 강의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임차인의 권리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임차인의 권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원에서 배당받는 게 달라지고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른 우선 변제권들보다 먼저 최우선에서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부터 한 번 더 강의를 체크해 주시고 임차인의 권리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 마지막 물건이에요. 2018 타경 501265 용인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2억 6,800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 84제곱 32평형인데요. 한번 낙찰이 됐었네요. 낙찰이 2018년도에 낙찰이 됐는데 이때 두 명이 들어와서 한 분이 낙찰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허가까지 받았는데요. 허가가 취소가 났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신건으로 진행이 됐고 다시 매각이 돼서 12명이 들어오셨네요. 신건 가격이 너무 저렴하잖아요. 2018년도보다 엄청나게 오른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12명이 들어오셔서 3억 5,200에
131%의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네, 아주 그냥 경력이 화려한 물건이네요. 뭐 말썽이 좀 걸리는 근저당이고 밑으로 다 소멸입니다. 그러니 이 채무자는 소유자는 이미 2018년도에 경매로 낙찰이 됐는데 오랫동안 벌써 한 2년 가까이 1년 반을 그냥 이 집에 계속 그대로 살고 계셨겠네요. 자, 볼게요. 출퇴근 입지에 최적하고 말소 기준상 문제없이 입찰한 물건으로 파악되어 2억 9천만 원에 모의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12명이 했고 낙찰은 3억 5천2백까지 상승된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변 부동산 시장을 의식해서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한 것일까요? 그럼요. 지금 이 감정가가 너무 저렴하잖아요. 이 감정가가 2018년 가격이에요. 현재 가격이 보면 3억 2,500, 3억 2,500, 최근에는 3억 7천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러니 가격이 이렇게 오름세니까 많은 분들이 모였던 거죠. 감정가가 이렇게 저렴한 물건들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십니다. 낙찰가도 또 싸지 않아요. 자, 2등 입찰가는 1등 입찰가가 포기할 경우 입찰의 권리를 주는 건가요? 아, 이거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을 때만 그래요. 자, 낙찰이 되면 최고가 매수인은 어디에서 오신 누구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 계십니까? 하고 이제 집행관이 물어보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은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그냥 법원에다가 보증금을 공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하면 2등이 낙찰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지 않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없으면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포기할 경우 다시 재경매가 뜨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재경매하고 법원에 뜨고 우리가 다시 입찰을 도전할 수 있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홈머니 물건까지 봐드렸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여기까지 마칠게요.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도 열심히 물건 검색해 보시고 현장 답사도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는 거랑 그냥 문서로만 보는 거랑은 정말 다릅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거기에 있어요. 부동산은 직접 가봐야 그 부동산을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물건 많이 보시고요. 지금 즐거운 경매 카페에서 매일 물건 하나 올리는 캠페인 하고 있어요. 같이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